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은산 분리 완화에 관한 오늘 두 번째 시간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이야기 요지를 먼저 정리를 잠깐 하면요. 예. 저는 재벌 자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건 미국이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서 좀 참신한 중형자본이나 IT 자본의 은행 진출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활로를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무지하게 잘 될 것 같으냐?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위험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보죠. 만약에 지금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를 박근혜나 이명박이 똑같이 했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카피해서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박근혜나 이명박이 실현하라고 했다면 저는 장담하는데 목숨을 걸고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결국은 신뢰의 영역인데요. 박근혜나 이명박이 했다면 은산분리 완화는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는 신호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한다면 적어도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허물기 위해서 이 안을 도입하지는 않았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믿음이라는 건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화된 명문이 아니니까요.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산분리 완화를 제도화할 때 여러 세심한 단서 조항이 필요한 거죠. 예. 지금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을 보면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정부 주장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고수하겠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대주주의 사금과를 막는 철저한 보안 장치를 두고 대주주의 자격도 제한하고 재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대주주하고 은행이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막는 조항도 넣어서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에 아주 작은 구멍이라도 나면 이건 결국 재벌들의 금융 진출을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거다 이런 걱정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논쟁은 해결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뢰의 문제니까요. 한쪽은 절대로 재벌들한테 길을 열어주지 않을 테니 우리를 믿어주세요라고 하는데 반대쪽은 그걸 못 믿겠습니다. 한국 재벌들 모르세요. 그 새끼들 틈만 보이면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갈 새끼들입니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보통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자, 우리가 말로 하는 약속은 믿을 수 없으니 법으로 명문화를 합시다. 이러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법으로 명문화를 해도 이번은 아니지만 언젠가 재벌들은 이번 은산분리 완화를 계기로 밀고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불신이 있거든요. 이 불신은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요.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시스템을 분탕질쳐온 재벌들에 대한 시스템의 불신인 겁니다. 지금 정부야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5년 뒤 10년 뒤는 어떻게 보장할 거냐. 재벌들이 언론 총동원해서 달려들어요. 야, 과거에 너희 진보 정부도 혁신 성장을 위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한 적이 있는데 좀 더 하자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게다가 또 문재인 정부가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이제 임기는 3년 남았으니까요.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문제냐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그 위험이 탁 와닿습니다. 지금 보수 언론이나 자유당 이런 애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데 엄청나게 찬성하잖아요. 축제 분위기죠.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아직 국회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만들어져야겠지만 어떤 법안이 만들어져도 이번 법안이 재벌들에게 딱히 이익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중소자본의 기회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요. 그러면 자유당이나 조중동은 왜 좋아하는 거죠? 걔들이 진짜로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서 새로운 금융문화가 만들어지고 이걸 좋아하는 걸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걔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걔들이 보호하고 있는 건 지금 재벌들입니다. 재벌들의 이익만 중요한 집단들이에요. 심지어 쟤들은 금융자본의 이익도 별로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엘리언 매니지먼트하고 삼성 재벌하고 붙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 만세 부르면서 미국 빨던 놈들이 삼성하고 붙으니까
야, 국내 최대 기업을 미국 자본에 빼앗길 수 있겠냐 이러면서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 자본 몰아내자 이지랄 했었던 놈들이라고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놈들이 왜 재벌들한테 딱히 이익도 되지 않는 인터넷 전문 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로 쟤들은요, 이번 은산분리 완화가 언젠가 재벌들이 금융을 소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돌파구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언젠가 그걸 추진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험할까요?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핵심 대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지금 자유당이나 보수 언론이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데에는 아주 국지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과 이재용의 이익이 걸린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슈를 은산분리라고 불러서 그런데 사실 대원칙을 넓게 이야기하자면 금산분리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하고 산업만 분리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은행 전반을 포함한 금융과 산업도 분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산분리 취지라는 게 재벌들이 은행을 소유해서 지 멋대로 고객 돈을 쌈짓돈처럼 쓰는 걸 막자는 건데 예. 은행 말고 금융회사도 이런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삼성생명만 해도 자산이 수백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고객 돈이에요. 이 돈을 자기들 지배구조 확보 안 됐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 계열사 위기에 처했을 때 삼성생명 돈 투입해서 계열사 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은요, 진짜로 이런 짓을 하는 놈들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이건희가 자동차에 미쳐가지고 IMF 직전에 삼성 자동차 설립했다가 국가경제 진짜 한번 말아먹을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취미를 끝내야지 취미를 경영에 붙여놓는 또라이 짓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부실 기업이었던 삼성 자동차에 삼성생명이 돈을 빌려줍니다. 얼마나 빌려주느냐? 무려 5,400억 원을 빌려줘요. 1990년대 후반 5,40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미친 새끼들이 고객이 노후 자금이라고 믿고 맡긴 돈을 이건희 자동차 놀이에 갖다 바친 겁니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할 때에는 대출 심사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삼성생명이 삼성자동차에 5,400억을 꼬나 박으면서 대출 심사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회장님이 지시한 건데요. 이 황당한 이유로 고객의 피 같은 돈이 그 부실 기업에 꼬나 박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성 새끼들은 이 짓을 진짜로 하는 놈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산분리뿐만 아니고 금산분리라는 대원칙이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는 좀 복잡해서 오늘은 생략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만든 금산분리 대원칙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또다시 이 원칙을 대놓고 위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냐? 또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법도 없고요. 전과를 저질러서 나라 말아먹을 뻔했는데 미안한 것도 없어요. 깡패 새끼들도 염치를 하는데 이 새끼들은 깡패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다닙니다. 지금 삼성의 지주회사가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인데 산업자본입니다. 산업자본은 금융회사를 소유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삼성물산은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 위반입니다. 게다가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또 삼성전자 지분을 잔뜩 사들여서 이재용이 삼성전자에서 황제 노릇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도 금산분리 위반입니다. 고객 돈이 이재용 세뱃돈입니까? 이따위로 쓰게요.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삼성은 지금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라고 주장을 해도 사실 이건 시민사회에서 주장을 했지 정부는 주장도 안 했어요. 박근혜 이명박 때에는 정부가 해결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위 출범 이후에 이걸 해결하라고 계속 삼성을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삼성이 아직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돈 든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이재용의 꿈 중에 하나는 이 금산분리라는 대원칙이 완화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돈 좀 덜 쓰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죠. 제가 과거에 한번 길게 말씀드려서 오늘은 생략하지만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자 뭐 이런 헛소리들을 정치권에서도 하고요. 심지어 이명박근혜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걸 주장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공정이야 삼성 따까리야 차라리 이름을 삼성거래위원회로 바꾸든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는데 예.
이게 뭐냐면 금산분리 원칙 지키는데 딱 하나만 예외를 두자. 왜 두느냐? 삼성만 좀 봐주자. 그래서 예외를 두자. 이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라는 겁니다. 아니 뭐 이런 개떡 같은 법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이라는 재벌 한 곳을 봐주기 위해서 금산분리에 예외를 두는 건데 이게 도입이 되면 법이 삼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 되죠. 그러면 그게 법입니까? 야바위지. 그런데 불과 2년 전까지 이런 주장을 정부도 하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하고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제가 진짜 깼었던 게 2017년 1월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데 2017년 1월이면요.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였다고요. 박근혜 탄핵 소추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때에도 공정위가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의 업무 목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이 지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큼 이 문제는 이재용의 수건 사업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은산분리와 뭔 상관이 있느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정무위 간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김종석 간사가 8월 8일에 은산분리 완화에 관해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러면서요. 뒤에 이렇게 덧붙여요. 은산분리보다 넓은 개념인 금산분리 규제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발목을 잡는 낙후된 규제이므로 추가로 규제 완화에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는 섬뜩하던데요. 이게 바로 자유당과 보수 언론이 진짜 노리는 바라고요. 얘들은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 관심 없어요. 핀테크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입니다. 얘들은 핀테크의 핀이 앞핀이나 머리핀 같은 걸로 알고 있는 놈들이에요. 얘들의 진짜 목표는 이게 아닌 겁니다. 은산분리 완화를 계기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까지 가서 일단 삼성 이재용 문제부터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재벌들이 은행에 진출하게 해서 재벌이 월가처럼 금융을 통해서 한국을 더 강하게 지배하는 그런 존재로 키워주고 싶은 게 얘들의 관심사인 거죠. 그러므로 은산분리 완화는 지금 자체로는 충분히 해볼만 하지만 자유당이나 보수 언론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를 생각을 해보면 매우 위험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은행 자본의 정체가 또 너무 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는데요. 결단코 이번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금융 진출이나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로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아주 강고한 사회적 대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국회의원 몇 명이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혁신을 위해서 해보지만 절대로 선을 넘어서지 않겠다라는 정말로 넓고 강한 시민사회의 확신 아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고 굳게 믿어요. 그리고 이 목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뒤에 숨어서 재벌들의 이 이익을 챙기려는 자유당의 의도를 미리부터 강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뭐가 위험하고 왜 안 되고 하는 목소리들이 매우 시끌벅적하게 나오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상당히 예민하고 상당히 위험한 규제 완화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유일한 전제는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벌써 여러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변하죠.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 같은 분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자유당은 50%까지 하자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34% 정도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박영선 의원은 25%까지 낮추는 안을 내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몇 퍼센트가 정답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박영선 의원이 이 안을 내세우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의 기본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선 제정한 대로 시도해 볼만 하지만 무엇보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금융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게 제가 100% 동의하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예. 논의가 많이 시끄러울수록 실제로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보완책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가슴 깊이 공감해가는 과정도
반대의 목소리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더 많은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이 강고하게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 이 제도가 성공적인 실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이한배 기자님의 소신, 판단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저의 이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이니까요. 예. 그렇게 좀 편하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아, 그래요. 하여간 공적 감시 기능도 확대를 해놔야 할 테고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이야말로 은산분리 완화 못지않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고객의 예금을 은행 주는 당연하지만 대통령도 탐내지 않는 그런 공적 감시 시스템. 그러니까 이명박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은행 돈까지 기업 돈이니까 인마이 포켓하려는 그런 시도 못하게 하도록 공적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예.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